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드리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을 포함한 이른바 에너지 3법이 지난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고준위법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문제의 해결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는데요. 영남일보는 경주 지역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경주시는 이미 중저준위 방패장을 유치한 만큼 고준위 방패장이 들어설 가능성은 없다며 경주시가 입을 불이익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고준위 관련 재원에 밀려 경주시가 받던 지원금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별도 회계이기 때문에 경주에 돌아올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는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고준위법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법안에는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는데요. 문제는 그 전에 원전의 임시 보관 장소가 가득 차면 부지한 저장 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지역 주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이 포함됐던 겁니다. 원전 부지 안에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 사업자 편의성을 봐주는 미래 심각한 안전 문제를 불러올 사안이라고 밝힌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의 지적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경북일보는 사설을 통해 고준위 방패장 용량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등을 전제로 용량을 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주장한 기존 원전의 설계 수명까지 발생하는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는 용량으로 짓기로 했는데요. 고준위 방패장 건립에 수십 년이 소요되는 만큼 좀 넉넉한 양을 수용할 수 있게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저준위 방패장 건설에 엄청난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된 만큼 정부와 원안위 등은 관련 절차를 치밀하게 추진하고 지자체와 주민들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괴롭힘 금지법 제정 이후 가장 많은 12,0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괴롭힘 피해자의 과반수는 도리어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역대 가장 많았지만 고용부 처리 완료 사건 중 기소까지 이어진 건은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는 직장 내 괴롭힘법 위반 기준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법 위반 없음이나 조사 불능 등으로 마무리된 사건은 60.9%에 달했고 신고 취하도 26.5%를 차지했는데요. 개선 지도나 과태료 부과 등 법 위반으로 판정된 건 사실상 8건 중 1건뿐입니다. 이 때문에 학계 일각에선 지속성과 반복성 등 객관적 요건을 추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어느 정도 수위인지, 1회 괴롭힘만으로 성립이 되는지 정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해 1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은 35.9%로 지난해 1분기보다 5.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2.8%를 차지했고 피해자 23.7%는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1년 새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과 심각성이 증가했다며 조직 문화가 후퇴하고 일터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프리랜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취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를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괴롭힘 금지 대상도 기존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했습니다. 또 진상조사위 구성에 피해자 추천 인사 등을 포함하고 허위 신고가 입증될 경우 조사위가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법 개정 논의가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법의 보호를 받고 피해를 본 경우에는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